효종 실록 9권, 효종 3년 9월 2일 신미 두 번째 기사에 있는 기록 중 하나의 내용입니다. 접대 이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은 오로지 화포를 숭상하는데 싸움터에서 갑자기 바람이나 비를 만나면 화포는 필시 쓸데없게 될 것이니 활 쏘는 기회도 함께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신은 최고의 포병이 있는 곳에 손을 들어준다 라고 했으며 이오시프 스탈린은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라고 포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대량의 예산을 포병 전력에 몰아넣어 포병부대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에 광적으로 열일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행동을 보며 밀떡들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포방부입니다. 포방부는 화포와 국방부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포방부와는 같은 뜻이지만 덜 유명한 표현으로 배화교 신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두 화력에 열광하다 못해 아예 숭배하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는 1990년대까지는 재래식 포무기의 발전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첨단 유도미사일로 그 방향이 바뀌어갔고 전략무기급의 방산무기도 개발하고 수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무기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각종 첨단 무기가 질비한 오늘날에도 총과 포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중요시됩니다. 또한 한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포의 나라입니다. 흔히들 대포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자주포부터 견인포, 기갑전차까지 포를 달고 있는 모든 방산무기가 포함됩니다. 한국은 재래식 포무기로는 세계 1위의 위험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포무기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곡사포, 자주포, 견인포 등 보유장비 숫자만도 세계 1위입니다. 오늘은 그중 역사가 가장 깊은 박격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무기 120mm 자주 박격포를 개발 완료하고 곧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구형 박격포부터 세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군이 사용하는 공용화기 가운데 가장 가벼운 60mm 박격포가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의 존재로 검이 점차 사라진 것처럼 우리 무기체계도 더 고도화되면서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용화기 중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무기는 60mm 박격포입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라고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병과가 박격포입니다. 모두 쇠로 만들어져서 무겁고 진지점령과 같은 산을 타야 하는 고지전을 한다고 하면 박격포병들은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박격포 포판부터 들고 뛰다가 죽어나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격포는 1948년 육군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해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크게 활약하며 우리 군에 이바지한 무기입니다. 중대급의 화력지연 무기인 60mm 박격포의 역할은 앞으로 대대급의 화력지연 무기 81mm 박격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81mm 박격포는 레이저와 GPS를 활용해 사격 정보를 자동 산출하도록 개량되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연대에서 여단으로 재편되는 부대들은 기존 4.2인치 박격포가 아닌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사용하게 되고 대대는 연대에서 사용하던 4.2인치 박격포를 81mm 박격포와 혼용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의 무기들의 사용처가 점점 변하고 또 어떤 무기들은 역사의 뒤행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격포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육해공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이 시점에 무슨 박격포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박격포는 생각외로 우리 육군의 대표적인 활용무기입니다. 박격포는 보통 보병부대에서 운용되는데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힘들어서 피하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박격포란 보병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곡사화기를 말합니다. 보통 45도 이상의 각도로 발사되는데요. 영어로 구포를 뜻하는 모르타는 절구라는 뜻이 있으며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쓰던 구포는 보통 포신이 짧아서 절구 모형이다 보니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박격포의 탄생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이 참호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는 크게 캐논과 같이 직선으로 쏘는 직사형 야포와 포물선을 그리는 곡사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사포나 곡사포 모두 참호 속의 적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므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박격포인데요. 야포는 보통 타원형으로 그리면서 폭발하고 야지의 경우 폭발 범위 내에서 80%의 목표물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야포 공격을 피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참호로이고
참호 안에 들어가면 폭발 범위 내에서도 피해는 10% 이내로 줄어듭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박격포는 프랑스 브랑드사가 만든 60mm 구경 박격포인데요. 이것을 현재의 박격포 원형으로 만든 것이 구 독일군이 만든 81mm 박격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박격포의 가장 큰 장점은 포탄을 폭으로부터 장전하며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말은 곧 제작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총포탄에 비하여 포구 속도가 느리나 다루기 용이하고 살상 효과도 야포보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병에게 유효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고, 최첨단의 군사 무기를 자랑하는 미군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들이 자주 사용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장갑차 등에 싣고 다니며 쏘는 자주 박격포 등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60mm급 박격포의 사용을 중지하고 81mm 박격포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경 박격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거 외국에 원조했던 60mm급 박격포를 다시 회수한 일화도 있을 만큼 박격포는 약방의 감초같이 어디에 넣어도 쓸모가 많은 범용 무기입니다. 최근에는 동구권에만 쓰이던 120mm 박격포가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소련제 박격포를 바탕으로 120mm 박격포를 개발, 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영국군도 107mm 박격포를 120mm로 대체했습니다. 차량 탑재형 박격포나 일부 초대형 박격포의 경우 후장식 장전인데, 특히 최근에는 120mm 자주 박격포 시스템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BMP-3 기반의 포탑식 자주 박격포인 ES-31 베나가 포탑식 자주 박격포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일본도 96식 자주 박격포라고 해서 120mm를 보유 중이며, 중국도 PLG-05A, PLL-05 등 포탑형 120mm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유도에 의해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는 박격 포탄까지도 등장했을 만큼 박격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3월부터 개발해온 120mm 자주 박격포를 개발했는데요. 이로 인해 육군 기계화 부대의 화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신형 120mm 박격포의 개발이 완료돼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실전 배치되는데, 신형 120mm 박격포는 기계화 부대뿐 아니라 야전 보병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격 절차의 전자동화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확도를 갖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4.2인치 107mm 박격포보다 구경도 커 동일한 고폭탄이라도 늘어난 사거리와 살상 반경을 자랑합니다. 육군은 이로써 수십 년의 수건을 푸른 것인데요. 한국육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구형 박격포만 사용하는 군대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신형 박격포는 내년부터 양산될 예정인데요. 한국군이 보유한 박격포 가운데 가장 대구경인 4.2인치 박격포는 두 가지입니다. M30과 KM30인데요. M30은 미군이 2차 세계대전기인 1942년 개발한 M2 박격포의 소폭 개량형으로 1951년 첫 선을 보였고, KM30은 1980년부터 기아기공이 M30을 국산화한 모델입니다. 한국은 60mm와 81mm 박격포를 국산화하면서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리는 개량을 거쳤지만, KM30 4.2인치 박격포는 원형인 미국제 M30 박격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런 육군 무기 체계 일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서방 선진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4.2인치 박격포 대신 공산권의 기준이던 120mm로 눈을 돌렸고, 미 육군이 1991년 4.2인치 대신 120mm로 교체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1990년대에 이미 박격포를 신형 120mm로 바꿨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벗어나 있었는데, 차세대 박격포 개발 생각은 간절했으나 박격포 자체는 물론 보유 포탄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육군 보유 4.2인치 박격포만 1840문, 포탄 재고는 250만여 발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9천에서 10,000발을 훈련용으로 소진해도 282년치 물량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2014년 개발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형 박격포는 표적 획득부터 방열, 고각 및 방위각 계산과 조준, 장전, 발사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측 장교를 포함한 관측반이 전자화한 기기를 사용해 표적의 좌표를 불러주면 박격포 운영병이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손이 필요 없이 포가 자동적으로 표적을 향합니다. 장갑차에 탑재했기 때문에 포판 고정을 위해 땅을 팔 필요도 없고, 불러준 좌표를 입력하고 단추를 누르면 조준에서 발사까지 전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신형 자주 박격포는 기존 4.2인치 박격포 대비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늘어나고
차량의 회전 없이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며 목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등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연이 가능한데요. 기존 박격포 운영 인력의 75% 수준으로 중대 기준으로 32명에서 2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국산화율은 100%로 외국의 유사 박격포 체계보다 사거리, 화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성능이 우수해 수출도 기대되는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박격포 보유 물량은 구형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의 수준입니다. 한국은 그만큼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박격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박격포를 구입하려는 외국에서도 러브콜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무기 기술은 유도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전략무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빠르게 무기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무기 수출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지만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10년에 걸쳐 개발을 한다면 한국은 5년 아니 3년 만에 완성품을 만들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첨단화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국산 무기가 세계를 주름잡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